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도요 13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착하고 센스와 유머가 있는 토끼띠 성격과 운세, 묘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묘생. 묘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행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랑이띠를 해했단 말이죠. 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가운데 목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음목에 해당이 돼요. 음목. 토끼띠는 음목에 해당이 되니까 을, 정, 기, 또 신, 개. 호랑이띠는 갑인, 병인, 무인 이렇게 됐는데 토끼는 음이기 때문에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이렇게 되죠. 바로 양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는 대립목이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양목의 존재고, 을묘는 화초와 같은 존재죠. 부추라든가, 잔디라든가, 꽃이라든가. 잔디나 부추나 이런 건 밟아도 잘 자라지 않아요? 아주 많이 밟기 전에. 부추 같은 건 잘라도 또 잘 자라지. 그러한 나무를 우리가 음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묘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글을 한 구절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왈무기식 지요하기 불염 회인 불건 여하유 자제 인이라나 자왈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무기식지라, 묵묵히 마음속에 넣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무기식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지식이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뜻하고요. 하기부렴 회인 물건 하유어아제라라고 해서 하유어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뜻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배운 학문을 묵묵히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에 새기는 걸 우리 불교에서는 사경이다라고 했어요. 새길사, 사경. 배움의 실증을 내지 않으며 제자를 가르치며 게을리하지 않으니 내가 하는 일에 어찌 어려움이 있으랴라고 했는데, 공자께서는 바로 세 가지의 기본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배운 것은 묵묵히 두고, 배움의 실증을 내지 않고, 배웠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제자들 가르침에 전념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찌 내가 싫은 날이 있을 수가 있겠냐. 우리 불교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크지만 성장해서는 독립을 하고, 또 더 성장해서는 그것을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회양하는 것을 뜻하는 거지. 우리 불자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들한테 배워서 스스로 수행을 해서, 또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전해주는 거, 회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기본 갖춤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30년, 40년 다녀도 계속 해달라고 그냥 보채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30년, 40년 된 자식들이 집에서 부모한테 계속 해달라고 보채대면 그 부모가 좋아할까요? 30년, 40년이 돼도 계속 불보살님들한테 뭘 해달라고 보채대면 불보살님이 좋아할까요? 안타깝게 한량이 없죠. 자, 토끼. 토끼는 포유류라고 하지요. 토끼목, 토끼과에 속한다 그러고요.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 등에 분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끼다라고 하면 유럽 굴에 토끼의 추경종을 일컬을 때가 많더라고요. 귀가 길고 꼬리는 짧아요. 귀가 크다 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예요? 약한 동물이라는 이야기죠. 멀리서도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가 자꾸 발달이 된 거죠. 그리고 위턱의 앞니가 두 쌍이고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토끼 이빨 가진 사람들이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수박을 잘 자신다라고 해요.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서 먹이를 먹는데 통속적인 분류를 해보면 메토끼류, 굴토끼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요. 메토끼류는 굴을 파지 않고 새끼를 지상에 낳는데 굴토끼는 땅에 굴을 파고 산다라고 해요. 저도 그 전에 절에 있을 때 토끼를 한 2마리 제가 사다 키워봤어요. 너무 이뻐서. 그런데 한 1년을 키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굴토끼였던 것 같아요. 굴토끼. 땅을 파하고 이러길래 그 관 같은 거를 묻어줬더니 거기에다가 새끼들을 낳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 할 때 애기들한테 한 쌍씩 제가 선물로 다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집토끼류는 유럽 굴토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모피용품, 또 모형품종, 겸용품종, 유형품종, 애완용 품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토끼들이 새끼를 엄청 많이 낳듯이 토끼띠들도 보면 아기를 잘 낳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쥐띠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만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낳을 수 있는데 토끼띠들은 짧다 그러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끼띠 생들은 아기를 낳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찍 결혼해서 일찍 낳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토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력으로 따져보면 몇 월이에요? 음력 2월이에요. 음력 2월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봄이 시작이 되니까 새싹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동물들이 음력 2월생이다라고 하면,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음력 2월생이다라고 하면 활동력이 강해요. 분주해요. 한겨울에 동면에서 깨어나서 뭔가 봄의 새싹과 향기로운 싱그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역량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죠. 12지 가운데에서 사위여요. 자축인묘라고 하죠. 사위. 계절은 음력 2월이어요.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이 나오는 시기여요. 하루 중에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요. 자, 토끼 노래가 있지요. 새벽에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갔다가 뭐예요? 물만 먹고 오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뭐예요? 오전 5시에서 7시를 뜻하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뜻해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갔다 물만 먹고 온다라고 해서 뭐 일찍부터 움직이는 성향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요. 또 방향은 동쪽을 가르치죠. 동쪽. 북쪽에서부터 자축인묘 하니까 정동쪽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토끼는 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한 동물이죠. 아침 해와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시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따사롭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온순하고 부드러운 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유연성이 풍부하다. 극단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토끼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토끼, 호랑이는 지우고요. 그러면
을묘생이에요? 정묘생이에요? 그럼 을묘생은 지금 46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금년을 기준으로 할 때요. 그 다음에 정묘생은 34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기묘생은 22살. 그 다음에 신묘생은 10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계묘생은 58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토끼띠가 보편적으로 보면 금년의 운이 어떻게 돼요?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대략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운세상, 자연의 흐름상 넷, 다섯, 여섯은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홉째로 하나는 겨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해당이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느려지고 힘들고 상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에 해당이 되면 씨를 뿌리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부득이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면 온실하우스를 만들어서 뿌려준 여건이, 그러니까 번거롭고 힘이 들죠. 뭐 운세가 나쁘다라고 해서 놀고 먹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활력이 약하고 에너지 소생이 적게 되는 때다. 계절로 보면 한여름에 퇴근하고 한겨울에 만물을 성장시키거나 씨를 뿌리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을묘생은 46이에요. 46이면 44, 5, 6이 어떻게 돼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벗어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 좋은 때는 아니다. 금년 음력 4월까지가 힘이 들고 10월까지는 조금 여파가 있고 보통이다. 그리고 정묘생은 34이에요. 그럼 여름에 접어들어요. 접어드는데 금년에는 점점점 4월부터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운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안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되지요. 그 다음에 기묘생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싹 좋은 편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여건에 있어요. 봄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죠. 그 다음에 신묘생은 10살 또는 70살이에요. 그러면 작년부터 안 좋아져 가지고 금년, 내년까지는 아주 안 좋다. 그래서 금년운은 이사, 이동, 이전, 무슨 뭐 취직, 합격 이런 기운들이 보편적으로 박혀 있는 때, 이러면 10살, 70살이니까 뭐 취직을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건강 쪽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계묘생이 58이에요. 58이면 가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금년 후반기서부터 내년 초반기니까 59이 되는 4월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약해지기 시작해서 후년에는 아주 안 좋은 기운이 형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토끼띠는 삼재가 언제 오느냐 같이 겹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삼재는 뭐예요? 축사유란 말이죠. 축사유가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 삼재가 자진신이에요. 자진신. 그 다음에 오는 게 해묘미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축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내후년부터는 자진신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년, 지금 정확히 4년 뒤지요. 4년 뒤에는 해묘미, 토끼띠가 삼재가 들어와요. 4년 뒤에는 들어오는데, 자, 4년 뒤에 삼재 기운이 뻗어나기 시작하면 4년 뒤를 놓고 보면 시운이 되죠. 38이 돼요. 26이 돼요. 14이 돼요. 자, 62이 돼요. 그러면 4년 뒤에 운세와 삼재가 겹친다.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년, 5년 뒤다라고 하지만 다음에 오는 삼재 때는 을묘생은 엄청 힘이 들 것이다. 49세부터 힘이 들어서 시운에 삼재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시운 둘째까지 힘들다. 봄의 기운이 오지만 삼재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38이 된단 말이죠. 정묘생은. 그러면 이때 삼재 기운이 오는데 39, 40 때는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서 기묘생이다. 병정, 무기, 기묘생이다라고 하면
26이 돼요. 그럼 26부터 삼재 기운이 들어오면 24, 5에서 운세가 약했다. 26, 삼재가 들어오면 26대가 좀 힘이 들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14 또 74이 돼요. 그러면 74시 되는 사람, 또 14시 되는 사람 보면 사춘기 어려움이 있을 테고, 74시 되는 사람은 질병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우려가 있다. 4년, 5년 뒤에, 5년 뒤는 75이 되죠. 이때는 좀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인 영향이 그렇다. 그리고 계묘생은 62가 되니까 4년 후에 삼재 기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할 것이다. 대충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살펴볼 때 대략 내가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고 언제쯤은 나빠질 것이다 라는 걸 추측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계획을 짜면 사업을 하든 부동산 매매를 하든 무슨 일을 하나 새로 벌리든 참고가 다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꼭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금년의 어떤 영향인데, 자, 토끼띠생의 성격과 운세로 들어갑니다. 토끼띠생들은요, 토끼띠 사람은 적을 만드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라고 해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부드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재능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어떤 짐승들이나 뭐 동물들 뭐 하다못해 개구리를 보더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옷 색깔을 바꿔 입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겉으로는 특별한 멋쟁이는 아닌데 정결감이 넘치는 호신사가 많고, 또한 애교도 있고 사람을 놓치지 않는 회화의 재간도 있다. 확실히 온순한 타입을 많이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단순히 온순하다가만은 할 수가 없다. 정보를 알아내는 감이 좋고, 쉽게 예를 들면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토끼띠들이. 또 민첩한 행동력이 있고, 일단 결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꾸물거림은 없는 편이다. 보기보다도 강인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려고 하는 것은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기도 하다. 계획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일꾼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못마땅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권으로 놓고 봐도 음력 2월생들은 바지런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토끼가 음력 2월에 해당이 되는 때니까 보편적으로 바지런한 성향이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면에 의복이나 음식물 이런 세밀한 것에도 상당히 신경질적인 면이 많다. 즉 쉽게 예를 들면 예민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귀여움을 받고 귀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자신의 주장은 약한 편이다. 나서는 것보다도 관장을 하고 뭔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움직이는 성향이 많다. 그랬다 뭐 자기가 일단 맡아지고 주어진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바라다보는 이런 역량이 있다. 때로는 민첩한 행동이 오히려 경솔함으로 결부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정하고 전문가가 된 연후에 확신에 찬 발언을 하는 적극성을 갖는 것이 좋다.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일생의 운세는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원만한 오르막길이 형성이 된다. 조금씩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30세쯤 전후하면 전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보다 한 가지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얘기. 유연성이 있고 재간이 있고 적극적인 만큼 도리어 참지 못하고 직장을 바꾸게 될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것은 결국 대체적인 유혹에 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착실하게 생활을 하면 중류층 이상의 생활은 보장이 될 수 있다. 애정 면에서도 마음의 변동기가 있는데 남성은 대단히 부지런한 성격이지만 마이홈형의 스타일이다. 가정적인 역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교회에 집을 마련하고 잔디를 심고 실내 장식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생활을 즐긴다. 조금 자연과 벗삼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쉬는 날이면 아내의 몫까지 간섭해서 일을 찾는다. 아내 일을 잘 도와주는 스타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신랑의 뭔가 도움을 받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토끼띠 신랑을 만나면 좋겠죠. 그러므로 양갓집에 대범한 아내와 살지 않으면 실증을 주게 될 수도 있다.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니까 양갓집 대범한 규수, 확실한 규수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토끼띠 남성들은.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연상의 여성에게 사랑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훗날 커다란 말썽이 생길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해서 좀 조심들 하세요. 여성은 예민한 색채 감각에 무드파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중을 드는 비서나 호스테스, 안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토끼띠의 사람은 비교적 많은 출산의 경향이 있지만 출산 능력의 기간이 다소 짧은 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토끼띠라도 생일이나 생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참고를 해라 하는 이야기고. 자, 우리 인정과 세태는 자연현상과 같이 변한다. 우리 젊었을 때는 늙어서를 염려를 하고 좋은 시절에 처해 있을 때는 어려운 시기를 근심하는 조심성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자, 토끼띠 태생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죠. 만물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새싹이 땅을 밀치고 뻗어나오는 모양을 묘라고 한다. 묘는 넉넉하고 풍요롭다 하는 풍과 같은 뜻이며 또한 호랑의 인의 성급합이나 억지는 사라지고 넉넉한 양기를 받아서 원만한 기풍을 가진 상태라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느긋하고 기분 좋은 봄바람 같은 기질의 소유자가 토끼띠이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엄청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토끼들이 나약하니까. 그런데 일단 자기 어떤 역량이 필요한 여건이다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도 자기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성향도 좀 강하지요. 그러나 다소 태만한 면이 없지 않고 절도가 모자라는 흠이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절도적이고 규범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치 맛 좋은 것을 찾는 미식가적인 스타일이기도 하다. 착한 천품을 타고난 토끼띠는 이상주의자다. 센스가 있고 유머가 풍부하고 예능 계통의 재능을 보이는 말능 탤런트 소질이 있지만 한 곳에 집착하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른바 이곳저곳에 우물을 파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자, 토끼띠에게는 빵보다 꿈이 중요하고 항상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실행력이 모자라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계획은 잘 짜는데 계획에 비해서 실천력이 좀 약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토끼도 호랑이와 같이 동쪽 방향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해 뜨는 쪽이죠. 목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호랑이가 양인데 반해서 토끼띠는 음이고 시간은 오전에 5시에서 7시 사이로 태양이 각 지평선에서 얼굴을 내미는 시간이며 계절은 음력 2월로서 방위는 동쪽을 나타낸다. 방위가 동쪽이다. 자, 여기가 자방이잖아요.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정동쪽을 나타내죠. 정동쪽.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 약사열에 관장하는 방향이 해와 달이 뜨는 방향을 나타내지요. 자, 그리고 동쪽의 방위는 어머니의 장소이므로 해가 뜨는 곳이어요. 시작이어요. 옛날 중국인들은 토끼띠인 사람의 특성을 자해봉사라라고 했다. 자,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옛날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왜 컸잖아요. 집이라도 무슨가 해가지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쪽에는 아들이 살게 하고요. 서쪽에는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잘 사는 집은 대릴 사위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사위를 얻어서 살게 했죠. 그래서 사위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서방에서 살았어요. 서방.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 있겠네. 여기. 그렇지 않아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은 아들 쪽, 아들이 사는 곳, 또 서방은 사위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위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딸들이 서방님 그러죠. 종들이 다 뭐라 그래요? 서방님이라고 그래요. 왜? 서쪽 방에 사는 님이기 때문에 서방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서방님이. 또 현대에는 자애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 사랑한다 또는 예뻐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물이 초목을 생기 있게 자라게 해주듯이 새끼를 품어 기른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따라서 토끼띠인 사람은 자애로움을 살려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안심시켜 주는 일, 그러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그 편안함이 지나치면 상대를 힘들게 하는 성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면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기의 적성에도 맞다. 그러니까 토끼띠 사람들은 의사 같은 성향, 봉사, 희생, 안온 이런 어떤 일을 해주면 적성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토끼띠 운세는 타력적인 운세를 가지고 있다. 왜? 자력적인 운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이나 이런 쪽인 면을 봐도 신앙은 타력신앙이란 말이죠.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에 무조건 믿고 우러르고 빌고 기대는 걸 신앙이라 그러고,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란 말이죠. 종교. 그래서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은 타력인데 종교는 자력이에요. 자력.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면 뭐 불상에 빌고 부처님께 빌고 보살님한테 비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을 믿지 않아요. 절대자를 믿지 않아요. 부처님을 믿지 않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왜 믿어요? 내 깨우침으로 삼는 방편으로 믿는 것이지, 뭐 진리를 갖다 놓고 뭐 경전책을 갖다 놓고 촉 키고 향 키고 절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력적인 운세를 가지고 있다. 토끼띠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흠이 있고 지속력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토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또 억척스럽고 끈기가 아주 대단한 토끼도 있어요. 한편 혹여라도 세상을 너무 얕보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까 의지와 담력을 키우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조심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토끼띠들은 보편적으로 방송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의 토끼띠가 많다라고 해요.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지 않아요? 토끼띠는 재능들이 좀 다양한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자, 애써 이룩한 공든탑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다면 애초부터 기력을 다해서 목적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것이요. 삶이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임에도 그 임종에다 장신을 판다면 분명히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없을 것이니 언제나 주어진 현실과 맡겨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리라 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토끼띠는 온화하고 온순하다라고 했어요. 을묘생은 또한 대립목이 쌍으로 겹치니까 그 목이 겹치니까 강인함이 좀 강해질 수가 있죠. 강인함이 강하다 못해서 뭐예요? 오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작은 불이죠. 작은 불에다가 또 풀과 같으니까 은근성이 있고요. 작은 흙이에요. 조화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작은 쇠예요. 아기자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게라 이건 옹달샘물이에요. 그래서 토끼는 음기가 뽑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서 와일드하고 표현이 강하거나 겉으로 막 뭘 하는 게 표가 나는 게 아니라 은근하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온화하고 조심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은근하면서도 오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이래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토끼띠의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남한테 양보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조금 강인함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고요. 토끼띠 성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토끼띠 역량에 따라서 과연 어떤 문제가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토끼띠 특성 첫 번째 시간 백전백승천기대로 1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